한국경영교육인중원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임건신입니다. 지금부터 2020 융합학술대회 특별 세션 코로나19와 경영교육 혁신에 대해서 워크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워크숍은 저 한국경영교육인중원 정구현 이사장님께서 사회를 보시고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정구현 이사장님이 시작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임건신 교수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원래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만나서 워크숍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틀 전부터 갑자기 코로나19가 유행이 다시 번지기 시작해가지고 한 이틀 전에 전격적으로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대회가 취소되고 많은 모임이 온라인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저희도 이처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그 발제해 주실 선생님들과 또 바쁜 일정에 이렇게 참가해 주신 여러 회원님들, 한국경영학회 회원님들 환영합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4시 45분까지 1시간 15분 동안 워크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금년 1월 20일에 한국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하고 확진자가 발생하고 3월 학기가 갑작스럽게 100%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교육부가 대학에서 온라인 교육은 아마 전체 과목의 20%밖에 못하도록 그렇게 규제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할 수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모든 대학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나 모두 적응하는데 상당히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갑자기 준비하느라고 어려움이 많았고 학생들도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응하느라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최근에 이 코로나19가 뭐 2차 유행 시작이라는 그런 우려도 있고 2차 대유행까지는 아니라도 제가 볼 때는 2021년 말까지 최소한 이러한 정도의 그 코로나와 함께 살기, 코로나19와 함께 살기 현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교육이 2년이라는 온라인 또는 온라인 오프라인 혼합형 교육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대학 교육이 근본적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또 기업도 선택의 여지가 없이 많은 기업이 원격 근무 또는 재택근무를 하고 교육도 기업 교육도 사내 교육도 3, 4, 5월 정도 한 석 달 정도 중단했다가 5월 말이나 6월부터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혼합형으로 가고 있고 기업 교육도 아마 앞으로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대학 교육, 특히 그 경영학 교육이 어떤 영향을 받을 거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 같고 또 기업의 요구사항, 기업의 교육훈련 방법, 내용, 또 기업이 대학에 요구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변화가 올지 이런 거를 짚어보고 그리고 이러한 그 발제를 바탕으로 한국 경영학 교육의 개혁 방향, 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발제해 주실 분은 김종우 교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종우 교수님은 현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부학장을 하고 계시고 전공이 MIS 쪽이시고 제가 알기로 오래전부터 온라인 교육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지난 한 학기 동안에 우리의 여러 대학의 경험, 또 본인이 경험하신 것들을 바탕으로 대학 교육이 얼마나 변할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네 분 다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발제하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 발제해 주실 분은 김영배 학장이십니다. 어디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김영배 학장님은 현재 카이스트 경영대학 학장을 맡고 계시고 원래 전공은 조직 및 조직관리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전략, 혁신 이런 쪽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김명배 교수님은 아무래도 카이스트 경영대학이 대학원 중심이기 때문에 대학원에서의 여러 가지 변화와 특히 기업이 대학이 요구하는 거에 변동사항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세 번째 발제해 주실 분은 조영탁 휴넷 대표이사십니다. 어디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조영탁 대표는 대학에서 경영학과를 공부하시고 금호그룹에 잠깐 일하시다가 1999년에 휴넷을 창업하셔서 지금까지 21년간 이 회사를 이끌고 계신 창업자이시면서 CEO신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한국의 기업 상대 온라인 교육의 리더입니다. 그래서 현장, 특히 에듀테크 현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전에는 한국 이러닝 연합회 회장도 역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영렬 교수님,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시면서 한국경영교육인종원 원장을 맡고 계신데 박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영학 교육의 변화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 교수님은 연세대학교에서 경영대학 학장, 경영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네 분의 패널리스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분이 약 8분에서 최대 10분 정도 말씀을 해 주시겠는데 제가 8분이 지나면 신호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우리 김종우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부학장님이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교육 평가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 교수님 부탁합니다. 예, 잠깐만요.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소개해 주셨던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김종우 교수입니다. 저는 지난 학기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교육을 뭐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교수님들 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좀 평가를 해보고 어떤 것들이 좀 부족했는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그 정구현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그래도 다른 교수님보다는 조금 경험이 먼저 있었던 편에 속합니다. 한양사이버대학에서 강의를 3강좌 정도 했었고요. KMOF가 처음 시작했던 2015년에 경영 데이터 마이닝 과목을 만들어서 매년 한 번 정도씩 이렇게 강의를 4년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 만들었던 그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한양대학교 내에서 프림 러닝 형태로 그러니까 온라인 반, 오프라인 반 이렇게 섞어서 2018년도에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이번 학기에 갑자기 모든 과목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는 3과목을 했었는데요. 경영 데이터 마이닝, 경영 데이터 분석이라는 학부 과목을 했었고요. R 언어를 이용해서 경영 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과목이 되겠고요. 온라인 녹화 강의로 모두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의 이해라는 학부 과목을 또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과목은 저희 한양대학교 학부생들 1학년들이 입학하면 모두 들어야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7강좌가 패러럴하게 열리고요. 내용은 경영학도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마인드셋이나 스킬셋 7가지를 교수님들 7분이서 돌아가면서 가르치고요. 7클래스가 열리는데요.
그다음에 반은 이제 디자인 싱킹하고 비즈니스 모델 설계하는 거를 가르쳐주고 PBL 방식으로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해보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 과목은 온라인 실시간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MBA 과목을 하나 했었는데요. 빅데이터 애널리틱스라는 과목을 온라인 녹화 강의로 하고 텀 프로젝트 발표라든지 프로포잘 발표는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1학기 갑자기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전에 뭐 사이버대에서 강의를 했었고 K무크를 했지만 그때는 스튜디오에서 이게 컨텐츠는 제가 제작을 안 하고 강의만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컨텐츠 제작을 직접 다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제공했던 그 대안들이 보면 에버렉이라는 시스템이 있고 블랙보드를 쓰든지 아니면 셀프 스튜디오를 쓰든지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을 제공을 해줬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그것들이 어떤 건지도 잘 몰라서 사실은 고생을 했고요. 저 같으면 이제 온라인 실시간 강의 같은 경우는 온라인 녹화 강의 같은 경우는 에버렉을 써서 오른쪽 위에 있는 그런 화면 같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나 어떤 툴 화면이 나오고 제 얼굴이 이렇게 조그맣게 서클 안에 나오는 형태로 해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제공하는 그 셀프 스튜디오 화면이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 경우는 보시면 파워포인트하고 교수자가 나오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사이즈를 어느 쪽을 더 볼지 이렇게 조정도 할 수 있고 해상도도 훨씬 높고 그런데 이건 또 예약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에버렉으로 온라인 녹화 강의는 진행을 했고요. 온라인 실시간 강의의 경우는 블랙보드 시스템 안에 있는 콜래보레이트라는 시스템을 써서 진행을 했습니다. 뭐 콘텐츠 관련해서는 콘텐츠 편집하는 걸 처음엔 잘 못해서 그것도 힘들었고요. 그래서 콘텐츠 동영상 편집 도구를 좀 배워서 나중에는 곧잘 이렇게 잘라도 붙이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전체를 강의를 하다 보니까 분량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이게 인터랙션이 적으니까 확실히 일방향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한 1.5배 정도의 콘텐츠를 가르쳐야 돼서 새로 강의 내용들을 만들려고 또 고생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상호작용이 쉽지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강의 게시판이나 이메일을 주로 사용을 했는데 이제 비동기 방식이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다 보니까 수시로 확인하는 게 필요했고 또 이제 학업 성취를 확인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쫓아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확인하는 게 어려웠던 것 같고요. 평가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고사는 온라인 시험을 봤고요. 기말고사는 대면 시험을 봤는데요. 중간고사 특히 학부생들이 굉장히 시험에 민감했었고요. 중간고사 때 온라인 시험을 본다고 해서 처음엔 얘기가 없었는데 시험 2, 3일 전에 이메일이 막 오면서 뭐 친구들이 대리시험 볼 사람을 구해놨다는 등 뭐 친구들 모여서 카톡으로 이렇게 같이 보려고 한다는 등 그런 이메일들이 와서 뭐 시험을 보지 말자 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주고 그랬는데 저는 일단 우리가 공부를 한 거니까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중도 확 낮추고 보는 걸 추진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 과정에서 느꼈던 거는 교수자들이 생각하는 평가하고 학생들이 인식하는 평가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이렇게 부정행위까지 하면서 점수를 받아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학생들은 굉장히 점수에 민감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한 학기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되면 좋겠다 하는 것들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컨텐츠 측면인데요. 우리가 이제 녹화를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컨텐츠도 좀 다른 형태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참여형 강의 형태가 되도록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건 이제 코세라 화면인데요. 코세라 강의 듣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밑에처럼 뭐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사지선답을 하든 아니면 뭘 답을 넣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아무 생각 없이 뭐 보면은 1.2배속, 1.5배속 이렇게 해놓고 막 듣더라고요.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좀 들을 수 있게 컨텐츠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다음에 컨텐츠 사이즈도 저는 뭐 1시간
뭐 2시간까지도 이렇게 녹화를 했는데 코세라 같은 데는 보통 5분에서 20분 정도로 다 짧게 이렇게 만들어 놔서 어떤 방식이 좋을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컨텐츠 내용 관련해서도 저희 보면 이제 교수님들이 자기가 아닌 뭐 다른 컨텐츠 틀어놓으면 굉장히 그거를 뭐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도 뭐 다 만들어서 올렸는데 꼭 그게 바른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좋은 컨텐츠가 있으면 그거를 같이 보고 또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학생들을 위해서는 한 학기 동안 배울 것에 대한 어떤 학습 내비게이터 같은 것들을 좀 마련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학생들이 더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어떤 걸 더 보면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이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를 다양하게 제공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리딩 자료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사례라든지 또 심화 학습 자료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를 제공해 주면 좀 더 학습의 퀄리티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영의 이해 과목을 온라인 실시간 수업으로 했는데요. 생각보다 제가 강의 평가도 괜찮고 학생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PBL 방식의 강의가 잘 될까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은 들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개선할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라이딩 문제 같은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팀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팀 활동을 어떻게 더 잘 모니터링 할까.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 프로젝트들을 열심히 하는데요. 다른 팀 하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다른 팀 것도 관심 있게 보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평가 방식에 대한 것들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비대면 시험을 보려면 그것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까 이런 노력들을 저희 아마 여러 교수님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평가 방식 자체도 이게 저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두 번 주로 봤었는데 이게 오프라인 기반의 어떤 평가 틀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시로 컨텐츠 내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강의가 되는 그런 것들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상호평가하는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평가하는 내용도 이제는 단순한 지식에 암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창의성, 뭐 이런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자의 역할도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컨텐츠 생성자에서 컨텐츠 큐레이터로 또 지식의 어떤 일방향적인 전달자에서 학습의 코치로 좀 바뀔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브로드캐스팅 모드에서 학생들 간의 네트워크 모드로 바뀔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보니까 교수님들이 보니까 각자 다 각계전 툴을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나누면서 더 도와주면 더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딱 구분하신 것 같아요. 아주 시간을 기가 막히게 맞추셨는데, 사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컨텐츠도 바뀌어야 되고, 강의 방식도 좀 더 참여형, 토론형으로 온라인이지만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문제, 이게 상당히 이제 학점을 줘야 되니까 또 학생들이 굉장히 민감하니까 그런 문제, 또 교수의 역할이 지식 전달에서 뭐 코치나 이런 쪽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문제 등등 앞으로 많은 아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선 하나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 다음에 어떻게 보세요? 한양대학교를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대학 교육에서 앞으로 온라인의 비중이 얼마나 되리라고 보시는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협력 방안, 구체적으로 아까 모든 컨텐츠를 교수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대학들 간의 협업을 또는 교수들 간의 협업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따가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현재 22분이 지금 참가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네 분 발제 끝나시면 직접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준비하셨다가요.